네, 안녕하세요. 젠틀커피 대표 이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왕청심원 먹고 왔는데 여전히 떨리네요. 네. 앞에서 조현우 대표가 너무 저희 브랜드를 좀 과하게 칭찬해 주셔서 좀 더 떨리는데요. 저는 오늘 1년에 10만 잔의 커피는 마케팅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건방진 멘트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틀커피라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이고 주식회사 젠틀컴퍼니라는 원두 커피 제조 유통 법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젠틀커피는 2012년도에 강남 도곡동에 첫 오픈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13년 동안 조금씩 매년 성장하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카페로서는 특이하게 블루리본 10년 연속 선정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 카페가 지금처럼 예전부터 장사가 잘 되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오픈한 지 한 3개월 됐을까요? 그때쯤 저희 일 매출이 7만원까지 나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매출 때문에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때 매출에 비하면 약 한 30배에서 40배 이상의 일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꿈꾸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미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인사 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요. 건물주들조차도요, 본인 건물 1층에 본인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또는 우리 건물의 1층에 카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도 실제로 고객들로 이렇게 오셨다가 본인 건물에 우리 매장이 들어올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 건물에서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건물주뿐만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이 카페 비즈니스가요, 너무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살아남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창업 자체는 너무나도 쉽지만 살아남는 매장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카페가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실제 존속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약 3년의 시간이면 창업하셨던 80%가 대부분 다 폐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시장인데요. 1년 연매출은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년에 1억이면요, 월 평균 매출을 치면 약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850만 원이 순수익이 아니라요,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이 그 정도 나오면요, 실제로 사장님은요, 어쩌면 직원보다도 더 조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자료가 있습니다. 연 1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시면요, 전국에서 상위 35% 이내에 드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예. 하위 65%의 매장은 도대체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겠죠. 예. 저희들이 오늘 오신 거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 향상 인프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저도 제가 지난 13년 동안 겪었던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카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베이커리 카페가 대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바리스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멋있는 잘하는 개인 카페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카페의 성장과 더불어서 컨셉이 좋은 특이한 여러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베이커리 카페가 뜨기 시작하면서 외곽 지역에 초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본 싸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경기도 외곽에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했는데 건축비까지 포함이지만 1,000억 정도 들여서 매장을 오픈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카페를 창업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조차도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카페가 생겼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는 엄청난 자본가와 그리고 대기업과 그런 공룡들을 상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양극화는 지금 현재 카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모든 비즈니스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카페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카페도 여전히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에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저가 커피들이 정말 난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격에 대한 양극화가 정말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격에 대한 양극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장표 보시면 이미 복잡한 내용 나오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가 커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저가 커피는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리담회 구조 판매 방식입니다. 박리담회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싸게 팔면서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사용하는 판매 전략입니다. 근데 이 원가 우위 전략, 즉 박리담회 구조는요,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 낮춘 원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이 포인트가 아니라 최대한 원가를 싸게 낮춘 다음에 여러 매장들을 최대한 합쳐서 바잉 파워를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 카페들은요, 이런 프랜차이즈,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옆에서 생겼을 때 가격만 보고 가격으로 접근해서 경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저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낮은 원가를 갖고 우위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차별화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셔서 경쟁을 하시면 됩니다. 차별화 전략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상대방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판매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하고 계신 개인 창업자 여러분들께 절대 가격으로 경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낮은 가격의 경쟁이 아니고요. 바로 가치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가치라는 것은요, 가격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격은 내가 상대방보다 싸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도 빨리 인지하시고, 그리고 되게 쉬운 판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가치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고객들은 그렇게 인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샤넬백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 가방이요,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그저 검정색 가죽 가방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값어치를 네가 놀란다고? 엄청나게 흥분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똑같은 제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평범한 상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나게 귀한 그런 제품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고객들한테 인지시키실 것인가, 바로 이 숙제를 끊임없이 풀어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결국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 알겠어. 가치가 좋은 거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3가지.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속성으로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상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서비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젠틀커피의 사례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양복점. 예. 저희 고객님들이 이 이미지를 보시고 테일러샵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 젠틀커피의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딱 들어오셨을 때 여기 되게 클래식하다. 여기 되게 테일러샵 같은데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자, 물리적 환경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매장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매력 있는 간판과 파사들을 통해서 저 매장 궁금하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저희 매장처럼 여기 되게 특이하네? 되게 예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소품, 가구, 그리고 직원들의 유니폼, 그리고 음악 소리, 이 모든 매장의 전반적인 환경들이요, 바로 물리적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고객들이 여기 되게 남들과는 달라라고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컨셉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상품의 가치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커피 전문점이기 때문에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모든 매장들이 본인 커피는, 본인 음식은 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들보다 더 예쁜 잔이라던가 또는 디자인 패키지를 통해서 먹기도 전부터 이미 맛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제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전문점이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 젠틀커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라던가 그다음에 외부에서 드실 수 있는 드립백 커피, 그리고 휴대성이 용이한 RTD 캔 음료라던가 여러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컨택하고 어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요, 이 매장 되게 진심이야, 정말 잘하는 곳이야, 그리고 남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서비스의 가치는요, 이것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희 커피 전문점은요, 외식업이기도 하면서 서비스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맛도 있어야 되지만 친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장의 사장님들은 야, 우리 매장이 최고 맛있어, 우리 매장은 정말 친절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모든 사장님들이 본인 매장은 친절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남들과 다른 어떤 차별화를 둬야겠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쁜 매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셀프 서비스가 아닌 풀 서비스, 즉 서빙을 직접 해드리면서 저희 커피는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또한 분명히 서비스에 값어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찰한 결과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계속 불편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저희들이 매장 이용 안내지라는 걸 만들어서요, 저희가 음료를 서빙해 드릴 때 티슈와 함께 같이 저희 매장 이용지를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고객님은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분명한 거는 어떤 고객님들 분명히 이런 디테일한 장치를 통해서 이 매장 참 잘한다, 정말 섬세하네, 이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저 종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간단한 저희 매장에 대한 소개와 화장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다, 그리고 셀프바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다 드신 잔은 두고 가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고객들한테 개선해 나간다면요, 이 또한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고객들은 기꺼이 우리 매장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시고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이면요, 가치가 구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건요, 싼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건요, 내가 낸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경험, 고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가격이 아닌 가치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나다움을 계속 어필하시다 보면 그것이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될 거고요, 그 가치가 하나씩 모이다 보면요, 저희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단골 손님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매장을 지지해 주시는
팬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 팬들이 한 명 한 명 쌓이다 보면 결국 저희는 작지만 아주 강한 브랜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젠틀커피도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쌓아놓은 고객들이요, 고객 DB를 보면 거의 한 17,000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팬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팬들 중에서는요, 저희 매장에 지금까지 누적 방문 횟수가 한 1,500회, 1,200회, 1,000회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그런 팬들이 많이 모였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브랜드가 되면 아까도 뭐 건프로님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남들보다 훨씬 더 독보적인 위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요. 남은 시간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고 제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